당뇨 망막병증이 있습니다. 당뇨로 인한 망막에 합병증이 생기는 겁니다. 망막에는 이제 그 혈관들이 있고, 동맥, 정맥 혈관들이 있고, 그다음에 시신경이 있고, 그다음에 광수용체라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망막 중심부 황반부에는 600억 개의 원추 세포가 있고, 원추 모양의 세포가 있고, 망막 주변부에는 막대 모양의 막대 세포가 1조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수용체,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 우리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뜨고 있지만 이 수많은 이 공기 중에는 진동파, 우리가 음파, 이렇게 소리가 음파돼서 밖으로 나가듯이 진동이 있고, 또 주파수를 형성하면서 우리가 라디오를 들을 수 있고, 또 수많은 전기장, 자기장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빛 에너지 진동파를 눈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망막에까지, 각막에서부터 망막까지 진동 형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빛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망막에서 빛 에너지를 망막에서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대뇌 후두부로 이제 보내주는 역할, 그걸 하게 되는데, 그 역할에 이제 장애가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뇨로 인한 끈적한 찌꺼기들이 혈관에 쌓이면서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지나면 일반적으로 합병증으로 망막에 병증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혈관이 맥히면서 신생혈관이 생기고, 신생혈관이 생기면 이제 터지고 출혈이 되고, 또 출혈이 되면서 망막을 잡아당기는 견인성 망막박리, 또 신생혈관 찌꺼기들이 섬유질하는 안방수가 나가는 통로를 막으면서 오는 신생혈관성 녹내장, 또 시력이 이제 중심부 황반 쪽에 이제 맥히거나 터지게 되면 시력 장애가 급격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망막 주변부에 손상이 올 때는 뿌옇고 잘 안 보여요. 이런 증상이 오는데, 중심부로 갈수록 시력 저하가 심해지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서 이제 망막에 노폐물과 찌꺼기가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혈관을 막게 되고, 그러면 출혈과 함께 견인성 망막 박리, 망막도 찢어지거나 박리될 수 있고, 또 신생혈관성 녹내장도 생길 수가 있고, 또 황반부가 부어오르면서 물이 찰 수가 있고. 근데 그 모든 원인이 이제 결과는 제가 얘기한 겁니다.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망막에 부종과 출혈과 녹내장, 그다음에 시야장애, 시력장애가 올 수가 있다는 거, 또 실명까지도 올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올 수가 있는 건데, 그 근본 원인 자체는 이제 스트레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당뇨가 생기는 원인이 서양 사람들은 음식물이 기름진 거 이걸 많이 먹어서 생긴다 하지만, 한국 동양 사람들은 음식물보다는 스트레스가 큰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살면 누구나 이제 받아야 되는 스트레스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그거에 의해서 과다하게 기운이 약하거나 자주 기가 막힌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기 막힌다는 표현.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대사가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는 이제 감정적인 스트레스, 외부적인 손상에 의한 스트레스, 또 이제 뭐 이거저거 약을 많이 먹어서는 양혈성 스트레스, 크게는 세 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물성으로 한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이제 스테로이드나 염증성 질환이 자주 생겨서, 또 무슨 호르몬제 이런 걸 먹어서 또 무슨 주사, 이런 관절이 안 좋다고 이렇게 강력한 진통제 주사를 맞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뼈주사 이런 거 맞는다든가 해서 급격하게 이제 간 수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당뇨가 오를 수도 있고, 이런 원인이 됩니다. 하여튼 스테로이드제는 큰 원인이 되는데, 환자분들이 일단 아프니까 이게 약이다 생각하고 맞는데, 눈에는 혈당이 오르고 또 당뇨 합병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물로 인한 스트레스는 스테로이드뿐만 아니라, 환자분들이 이제 몸이 불편하고 눈이 안 좋다 보니까 민간요법에 좋다고 생각하는 거, 남이 좋다더라, 그런 것들은 막 먹는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고 고지혈증이 있고 당뇨가 있고, 만약에 고지혈증과 당뇨가 있다, 고혈압도 있다, 그런 경우는, 고지혈증이라는 얘기는 혈관 내에 지질 성분이 많다는 건데,
지질 성분이 많은 경우는 지용성 비타민 A, D, E, K,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이 지용성 비타민, 지방 성질의 비타민은 피해야 됩니다. 루테인, 뭐 이런 기름기가 많은 종류. 혈관에 기름기가 많은데 기름기 있는 영양제를 영양제로 먹는 것은 영양제가 아니라 독입니다. 그러니까 약의 성질을 알지 못하고 약을 먹는 것은 본인은 약이라고 먹지만 내 몸에는 독으로 작용된다는 거. 그래서 병이 심할수록 내 증상이 심할수록 꼭 진단하고 약을 먹어야 됩니다. 의사나 한의사의 처방에 따른 이 복약이 중요합니다. 그냥 누가 좋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먹는 것은 그 사람한테는 좋았지만 자기 증상에는 안 맞아서 자기한테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약이지만 나한테는 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꼭 금하셔야 됩니다. 지용성 비타민 A, D, K나 루테인이나 뭐 눈에 좋은 영양제로 먹는 것들은 지용성 비타민, 지방 성분의 비타민들이 많습니다. 눈 자체는 건조하고 마르고 이래서 많이 오게 되는데 그분의 혈관에 지방이 많은 혈관이라면 고지혈증이 있다면 안 드시는 게 좋고, 또 간 기능이 안 좋아서 간이 하는 역할이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인데 간 기능이 안 좋아서 뭘 약만 먹으면 간이 안 좋아요. 이런 분들도 지용성 비타민 종류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약재를 친구가 먹는다고 나도 막 먹어서 민간요법으로 막 먹고 뭐 녹용 먹고 꿀 먹고 뭐 계피 먹고 막 이렇게 눈에 현재 더운 성질 먹으면 안 되는데 막 계피 들어간 거 뭐 강황이 좋다고 그래서 막 눈에서 출혈이 돼가지고 주사를 몇 번 맞았는데 강황이라는 걸 막 먹는다든가. 강황은 이제 혈액순환제입니다. 어깨가 뭉치거나 우리가 인도 음식에 들어가는 후추 비슷한 것이 강황인데 혈액순환이 안 되고 어혈이 있고 어디가 잘 뭉치고 아플 때 먹는 건데, 그분이 출혈이 잘 된다, 자꾸 출혈 때문에 주사를 뭐 6번 7번 맞았다, 이런 경우에 강황을 먹으면 출혈이 더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계피는 더운 성질이라서 혈압 있고 당이 있고 또 출혈성 질환이 있는 경우 더운 성질 먹으면 더 안 좋습니다. 이런 주의사항들을 지키지 않고 치료를 받게 되면 병원에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밖에 나와서 개인적으로 또 병을 만드는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